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신청 02-2128-3388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원하시는 포트폴리오를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www.itomato.com 홈페이지에서 아자아자 종목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진단받고자 하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추가합니다. 종목명을 클릭하신 뒤 진단 탭에 들어가 토마토 종목 진단 신청을 누릅니다. 종목의 매수가 비중 내용을 남기시고 신청을 누르시면 상담 신청이 완료됩니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손현정입니다. 네, 설 선물 준비하셨나요? 이맘때면 이 설 선물은 어떤 걸로 할지 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네, 올해는 설 선물로 중저가의 이 실속형 선물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 소비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격은 한 5만 원 이내, 아니 생활용품이나 속옷 등 디자인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그런 세트 상품들을 많이 고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저렴하고 풍성하고 그러면서도 조금은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상품들을 사는 건데요. 아마도 주머니 사정에 여의치 않은 그런 경제 상황이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고르셨나요? 자, 그럼 오늘 2월 5일 금요일 또 프리미엄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메리츠증권의 이건희 차장 함께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이번 주 이제 마지막이고 또 다음 주 바로 설이 시작이 되는데 네. 어떻게 또 내려가시나요, 설을? 아니요, 지금 가까워서 다. 네. 설에는 그러면은 잠깐 가셨다가 좀 네, 쉬는 예. 그런 연휴를 보내실 것 같은데 예. 오늘 시장은요, 설 연휴를 앞두고 다소 좀 관망세가 보여진 것 같아요. 네. 지금 어떻게 시장을 보셨나요? 일단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뭐 CJ 같이 계속 올라가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과도한 좀 조정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기관들이 이제 매물이 좀 많이 쏟아졌는데 특히 이제 뭐 투신권 쪽에서 이제 많이 좀 매물이 나오면서 거의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1,000억 가까이를 파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VVIP님 본격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시청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예. 네, 시청자님 지금 전화 어디서 주고 계신가요? 저 울산요. 울산이요? 경상북도 울산 맞으시죠? 예, 예. 네, 멀리서 전화를 주셨는데 혹시 지금 매매는 어떻게 좀 잘 하고 계신가요? 타이밍을 너무 잘 맞췄어요. 저도 좀 지금 네. 너무 기가 막혀요. 네, 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얼마 정도로 투자를 좀 하고 계시죠? 한 6천 정도 되고요. 6천만 원이요? 네. 네. 한 1억에서 남은 게 지금 이거예요. 지금 주식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5년 됐는데요. 네네. 한 3년 동안 묻어뒀다가 시작한 지 한 2달 정도 됐나요? 네. 그러면은 5년 되셨으면 지금 연령대 어떻게 되시죠? 50대예요. 50대요. 그럼 40대부터 시작을 하신 거세요? 예. 6천만 원으로 지금 하고 계시고 지금 재테크는 주식으로만 하고 계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HTS 보고 직접 매매를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지금 거의 그 방송 보고 제가 지금 네네. 거의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보시니까 뭐 6개월 단위로 투자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뭐 6개월을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종목을 선택해서 들어가시는 건가요? 아니 저는 이거 매일 뭐 이렇게 팔고 할 생각 없고요. 네네네. 그냥 조금 내가 그냥 투자한 돈만 되면은 그만두려고 지금 애술 옛날에 13만 원에 샀다가 지금 8만 원에 올랐길래 팔았거든요. 네. 팔고 지금 이거 새로 종목을 바꿨더니만 바꾸자마자
이게 10%씩 내려가네요. 네, 너무 기가 차서. 네,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타이밍이 너무 잘 맞추는 네. 것 같아요. 네, 좀 타이밍이 좀 잡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요, 직접 매매는 하고 계시고 6개월 정도 좀 단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그런 접근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매도 타이밍을 좀 계속 잡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니까 뭐 건강 관련주, 헬스케어 sek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섹터의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 그 차장님이 그러면은 좀 코멘트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6개월씩 좀 중장기 투자를 지금 선호하고 계세요. 종목을 좀 잘 선택해야지 좀 오래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지금 헬스케어 섹터를 좀 주목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업종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뭐 중장기 투자라는 것보다는 일단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거죠. 뭐 단기가 됐든 뭐 장기가 됐든 잘 갈 수 있는 기업을 고르는 게 좋은 거고 사실은 지금 뭐 SOE를 팔고 다른 걸 사셨는데 SOE는 더 가고 이제 다른 건 빠지고 그런 상황이어서 뭐 기분이 좀 안 좋으실 수 있는데 일단은 종목이라는 게 또 상승 추세를 탈 때가 있고 또 하락 추세를 탈 때가 있는 뭐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결국엔 기업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는 작년 초부터 계속 이제 지금 화제가 되고 있고, 지금 계속 뭐, 오르락내락 하지만 결국엔 추세는 계속 상승 트렌드를 좀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망도 그닥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근데 하지만 결국에는 기대감이 올라간 주식들은 결국엔 이제 기업 가치들, 뭐 실적이 안 나온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이제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염두하시면서 변동성이 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쪽 섹터 자체가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헬스케어 섹터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업종과 관련해서는 이따 또 전략에서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포트폴리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어떤 종목들 가지고 계시죠? 미래에셋증권 40%. 네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이거 19,400원요. 네. 그리고 ESV 네. 19,200원. 19,200원인가요? 예. 네, 19,200원에 매수하셔서 예. 지금 30% 비중 갖고 계시죠? 예. 네. 그리고 에스테파마 30%. 네. 19,000원요. 19,000원이요? 예. 네, 저희가 듣기로 29,000원이었는데 29,000원, 29,000원. 네, 에스텍파마 29,000원에 매수하셔서 30% 비중 두고 계십니다. 네, 지금 미래에셋 이 모두 세 종목이 다 손실 구간이시네요, 지금. 예, 이건 네. 한지 한 2, 3일 됐어요. 네, 지금 얼마 안 되셨고. 이거는 얼마 안 됐고, 이거는 조금 됐고, 에스테파마 이거를요. 네. 계속 기다리다가 이제 살 때 좀 됐다 해가지고 샀는데 사자마자 그 다음날 이틀 전에 이제 어제하고 그저께 막바로 내리네요. 네. 지금 오늘도 밀렸어요, 이게. 그래서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이거를 계속 기다렸었어요. 이 종목이 또 괜찮다고 방송 나오고 하길래. 네. 기다리다가 어떻게 내가 또 타이밍이 딱 맞게 샀는데 그 다음날부터 이렇게 이틀 동안 딱 네, 조금 좋네요. 지금 마음이 답답하신 것 같은데 저희 구체적으로 한번 그러면 저희 차장님께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손실 구간이시기 때문에 좀 궁금하신 점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차장님과 직접 만나보고 종목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지금 뭐 가장 궁금하신 게 어떤 종목이시죠? 에스테파마하고요. 예. ESV. ESV. 예. 뭐 세 종목밖에 없으셔서 뭐 금방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에스텍파마는 지금 뭐 29,000원에 사셨는데 뭐 바로 빠져서 오늘 좀 더 많이 빠졌죠. 예. 예, 오늘 바이오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요즘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헬스케어 물어보셨는데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주식들이 약간 순환매식으로 좀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좀 떨어지고 예,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자회사의 이제 비보존에 있는 신약 그거 듣고 사셨을 거예요. 저도 아마 방송에서 얘기를 한번 했는 것 같고
그 제가 추천도 아마 한 주식인데 네. 비보존 신약 이제 그러니까 VVG라는 이제 149라는 그 신약 물질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결국에는 진통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진통제가 얼마나 지금 잘 되느냐, 예, 따라서 지금 그 결국에는 이 주가가 더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현재 지금 그럼 그 약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라고 보면 아직까지 출시를 한 건 아니고, 예, 여전히 이제 국내라든지 미국에서 임상 이상을 지금 하고 있고 아마 상반기 중으로 해서 이제 그 국내 임상은 끝날 것 같고 이상이.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FDA 임상 같은 경우는 하반기 정도에 이제 뭐 끝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종료되고 나면 뭐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이런 3상 들어갈 무렵쯤 되면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지 않겠냐라고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 기대감으로 예전에 한번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다시 이제 가는 중인데 결국에는 아직까지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더 오히려 차라리 더 추가 매수하셔도 상관없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어머님 사신 가격 비슷한 때 많이 샀습니다. 29,000원에 산 것도 있고 뭐 27,000원에 산 것도 있는데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 주식 투자를 할 때 바이오식들은 특히 더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보면 뭐 상승 추세였을 때 따라 붙으니까 바로 빠지죠. 예. 예. 근데 이제 그 상승 추세가 이제 또 안 나온 걸 또 사긴 또 좀 빠질 때 사기는 좀 무섭죠, 또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나눠서 사는 그런 전략을 쓰셔야 되는데 이제 쓱 들어갔는데 예, 그게 거의 단기 고점이었습니다, 그죠? 3만 원을 못 찍고 바로 내려왔기 때문에. 근데 결국엔 지금 신규 이쪽은 그거 말고도 이제 비보존에 관련된 게 가장 큰 이슈긴 하지만 원래는 이제 그 원료의약품을 만들던 회사이기 때문에 원료의약품이 지금 잘 되고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료의약품도 계속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신약으로 개발 중인 또 다른 약이 있습니다. 루게릭병 치료제가 있고 이런 것들도 지금 여전히 이제 미국이라든지 일본에서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형 간염 치료제 같은 경우도 계량 신약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어서 그것도 조금 지금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예, 글로벌 신약인 지금 그 VVG 149 관련된 것이 가장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 IR 같은 걸 가보면 결국에는 회사에서 이거를 라이센스 아웃 시키려고 하는 되게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되지 않겠냐. 작년 여름은 완전 기대감이었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뭐 내가 주식 샀는데 그 다음날 바로 나오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잘 안 벌어지죠. 예, 어머니 듣고 계세요? 예. 예. 방송 하는데 죄송한데요. 제가 웃긴 얘기 한 가지만 할게요. 예. 제가 뉴트리 바이오텍을요. 예. 이틀 전에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거를 이제 팔아준대요. 이틀 동안 30% 올랐어요. 그건 뭐 결과죠, 결과. 너무 그죠? 그러니까 상승 추세를 탄 종목을 예. 그러니까 S오일도 뭐 물론 이제 상승 추세를 좀 탔는데 S오일 같은 경우도 더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사실은 지금 뉴트리바이오텍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신규 상장에서 계속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예, 상승하는 종목들은 꺾이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매도를 안 하시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방송에서 예, 말씀하세요. 예, 방송에서 중간 정도 한번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들어갈 그 타이밍이 없더라고요.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사고팔구로 하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고요. 아예 팔 거면 사실은 그때는 이제 뭐 일부 팔아보고 아니면 또 조금 더 갈 것 같으면 다시 위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으면 사실은 상승 추세에 있는 거는 뭐 함부로 파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스텍 파마 제가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지금 일봉으로 보면 굉장히 뭔가가 막 부러진 것 같죠? 예, 이틀 동안 내리 빠지니까 오늘 또 5% 빠지고, 예.
어제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어제도 한 5% 빠지고 이틀 동안 지금 거의 한 10%가 넘게 빠졌는데 사자마자. 예. 그죠? 예. 처음에 이제 저도 이제 요 무렵에 샀습니다. 이제 1월 한 20일경쯤에 좀 편입을 했는데 이때 뭐 물론 판 고객도 있지만 못 팔고 그냥 뭐 계속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저도 마이너스로 이제 돌아선 고객들도 있는데 일단은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차피 이 회사는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보시면 지금 작은 박스권 안에 지금 갇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박스를 그려 놓았을 텐데 이 작은 박스 안에 이제 갇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박스 안에서 결국에는 잘 횡보를 하다가 조정을 잘 받다가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떨어지느냐 이 차이라고 보면 되는데 결국엔 일봉상에서도 봐도 요 선 있습니다. 지금 한 25,000원 선, 이 선 여기 이제 전 고점들 여기를 깨지만 않는다고 하면 트렌드는 계속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엔 주봉을 보면 아직까지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어머님. 결국에는 사서 한 마이너스 20%를 견디지 못하면 사실은 제약바이오 주식을 하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25,000원을 지지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길게는 한 24,000원까지는 밀릴 수도 있다라고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봉상으로도 아직 61선까지 뭐 내려온 건 아니고 21선을 살짝 깼는데 추세가 지금 전환됐다, 뭐 하락으로 바뀌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에스텍파마는 기업 내용 자체는 여전히 바뀐 게 없습니다. 바뀐 게 없고 결국엔 지금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뭐 제약바이오나 뭐 아니면 전기차나 이런 것들 이제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라간 주식들은 실적이 나오면 항상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최근에 이제 바이오 주식들도 보면 제약 주식들도 올라가다 부러지고 막 그러죠. 예, 그런 모습들을 여전히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에스텍파마는 주봉상으로 봐도 전고점 근처에 뭐 33,000원에서 34,000원, 35,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1차 목표가를 한 34,000원, 35,000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갖고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겠나. 사자마자 이틀 동안 빠지셔서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항상 사자마자 올라가면 다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주식이. 예, 항상 흔들면서 가기 때문에 기업 내용을 보시고 좀 기다려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를 한 6개월 동안 보유해도 예, 보유하십시오. 예. 가지고 있으면은 주식이 뭐 올해 안에 어차피 뉴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아마 국내 임상 종료가 제가 알기로는 4월이나 5월 정도에 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러면 아마 그런 뉴스가 나오면 점점 기대감은 좀 높아질 것 같고요. 상반기까지는 저는 이 제약바이오 섹터는 괜찮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6만 원까지 보더라고요. 저번에 방송에 보니까. 아, 예. 그럼 뭐, 그거는 이제, 그건 뭐,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틀린 건데, 저는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한 35,000원 정도까지만 1차 목표로 잡고, 그 뒤에 또 고민을 해야죠. 이 고점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뭐 그런 재료가 있는지, 아니면 뭐, 그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 진짜 라이센스 아웃을 그 전에 한다라고 하면, 뭐 6만 원도 갈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주식들을 접근할 때는 약간 좀 공격적이지만 약간 보수적으로 보시면 항상 정고점에서 항상 주저앉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조금 올라왔던 주식들 보면 물론 일부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있는데 오늘 좀 컴퓨터가 말썽이네. 결국에는 동아ST나 이런 거 한번 차트 찾아보시면 결국에는 그쪽이 한번 올랐다가 뭐 전고점 부근에서 다시 또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예. 네, 지금 에스텍파마 지금 진단해 주시고 계신데요. 지금 차트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좀 연일 하락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에스텍파마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진단을 해주고 계신데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29,000원이시고 30% 비중을 두고 계신데요. 현재 지금 손실 구간에 있으십니다. 오늘 좀 최저가가 25,750원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럼 종목 진단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뭐 지금 뭐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35,000원까지는 충분히 한번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네.
예. 그리고 지금 ESV라는 종목은 신규 상장 종목인데 왜 매수하신 거죠? 이것도 방송 보고 매수한 거예요. 방송에서. 일단은 이거는 너무 비싸게 사셨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지금 뭐 물론 지나고 나니까 비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이건 지금 실적으로 보면 지금 한 10배 정도 수준입니다. 퍼는 한 10배에서 12배 정도 되는데 그것도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예상 실적으로 15년 기준으로 보면 아직까지 좀 비싼데 이 회사는 결국에는 비전 엔진에 특화된 이제 회사입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데 개발 회사가 결국에는 지금 신규 상장하면서 예. 초반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거는 약간 좀 드론이랑 관련돼서 좀 들으셨죠? 내용을. 예, 예. 예, 예. 주요 제품은 원래 근데 얘네들 매출 구성은 블랙박스랑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이쪽에 블랙박스가 한 80%, 그다음에 내비게이션이 한 17% 정도 되고요. 이쪽 파트에서는 업계에서 좀 그 2015년 매출 기준으로 한 업계 1위를 하고 있어서 나름 이제 괜찮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최근에 올라간 건 결국에는 국내 그 드론 관련돼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다. 얘네들이 갖고 있던 그런 기존의 기술들을 이용해서 국내 드론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했고요. 최근에 이제 국내 드론 업체 중에 비상장 업체인 이제 휴인스라는 회사랑 좀 MOU를 체결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주목을 받았죠. 예. 그래서 지금 주가가 조금 약간 오버페이스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중대형 드론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회사에서 공언을 했습니다. 공언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더 성장성을 보면 올해 보면 또 좋아질 수도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많이 올라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신규 상장주들은 항상 뭐가 문제냐면 초창기에 이제 투자했던 사람들이 있죠, 어머니. 상장하기 전에 투자하는 거 아시죠, 어머니?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익 실현을 하겠죠,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오면. 예, 그런 물량들이 조금 나오면서 조금 밀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보면 한 2만 1,000원대, 2만 원대 넘어가면 계속 눌려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단기적으로 2만 원에서 2만 원 넘어가면 한번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요. 어차피 기대감이 올라가서 지금 옆으로 계속 기고 있습니다. 그 기고 있다는 거는 아직까지 기대감이 실적으로 연결되거나 뭔가를 수주를 한다거나 뭘 이렇게 액션이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 네, 그렇게 보시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물론 이거 회사가 나쁘지 않고 지금 실적을 꾸준히 만약에 낸다라고 하면 그 드론 사업을 잘 론칭을 시켜서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2만 1,000원을 돌파해서 더 올라가겠죠. 예, 근데 지금 그런 걸 조금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쪽에 이제 계획을 발표한 거 보면 중대형 드론을 좀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농약을 살포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뭐 쓰는 것들을 좀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지나봐야 이제 그런 것들이 가시화되겠죠. 이제 지금은 사업 계획이고 아직까지 진행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회사는 그 내비게이션이랑 기존에 하던 것들을 좀 계속 꾸준히 매출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편하실 겁니다. 그럼 이게 더 내려가지는 않고 내려갈 수도 있죠. 예, 내려갈 수도 있는데 예, 지금 2만 원까지 올까요? 제가 한번 이거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한번 보면 주봉을 보면 뭐 주봉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을까 의미가 없죠. 한번 빠졌다 올랐다 이러고 있는데 보면 계속 여기서 지금 보면 윗꼬리를 계속 달죠, 어머니. 예. 그래야 지금 여기서 처음에 상장했을 때 가격이 이때 시작 가격이 시가가 18,5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잘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약간 오버페이스로 요 무렵에 주목을 받은 거죠. 예, 초창기에 주목을 받다가 최근에 조정을 좀 기간 조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한 15,000원을 안 깨면 한번 다시 반등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000원을 깨면 손절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럼 15,000원 깨면 더 내려간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네요. 지금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하실 거면 추가 매수하기도 좀 가격이 조금 애매하세요. 매수 가격이. 예. 18,000원을 원래 여기서 뚫어주면 사실은 더 사야 되는 게 맞는데 문제는 또 하나의 벽이 한 2만 원대에 있기 때문에 굳이 추가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요번에 한번 15,100원까지 내려갔다가요. 예, 예. 18,600원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팔까 하다가 그냥 요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예. 예, 예. 그때 팔까 하다가 못 파신 거잖아요, 그죠? 예, 혹시나 또 예. 운전되면 팔라고. 예. 주식할 때 너무 본전에 연연하시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제 수익은 난 거를 너무 조금 먹고, 예. 자꾸 그 모든 사람의 그 꿈이 본전 찾기가 되면 안 되는데 주식시장에서 사실은 좀 객관적이셔야 돼요. 계속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진짜 이거를 계속 가져갈까 말까를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되고 수급 같은 것도 체크를 좀 해보셔서 지금 결국엔 기관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 그래서 이익 실현을 하고 있는 애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 17,000원대, 18,000원대 이때는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또 이게 그 바닥에서 올라올 때 처음에 막 올라올 때 사다가 결국 2만 원 넘어가니까 계속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국엔 계속 거기에서 저항이 계속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2만 원 반등 나오면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때 또 봐서 뭐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온다든지 뭐 드론 관련돼서 진짜로 뭐 스마트카나 드론이나 이런 것들 뭐 지금 이게 2016년 그 CES라는 데에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던 섹터들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조금 더 오버페이스에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 우리나라 드론 산업은 이제 쭉 가기에는 조금 아직 규제도 많고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다 지금 지역에 걸려가지고요. 뭐 이렇게 여기저기다 막 함부로 자기 걸 띄우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걸릴 수 있는 상황이라 아직 그런 규제가 지금 완화되지 않아서 그런 규제가 만약에 완화된다든지 뭐 이런 한 소식이 들리면 또 한번 뭐 드론 관련주들이 또 갑자기 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겠죠. 그럼 기다리면 2만 원까지는 올 수 있으니까 손절하지 말고 있어도 되겠네요. 일단은 뭐 당분간은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좀 많이 있는 주식이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갖고 계신 게 미래에셋 증권이시죠? 네. 예.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대우증권이랑 합병하는 것 때문에 사신 거예요? 예. 예. 합병하면 좋아질까봐? 그것도 사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쭉 내려가더라고. 그렇죠. 예. 타이밍이 너무 잘 맞아요. 또 팔면 올라갑니다, 그죠? 예. 그런 경우가 많죠. 예. 나만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어이가 없어서 이제 웃으시는 거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어떻게 팔으니까 30%가 올라가냐고요? 팔고 올라가면 열받고 또 사고 떨어지면 또 그렇죠. 예. 근데 그 타이밍을 왜냐하면 보면 제가 그 주식은 차트를 이렇게 쭉 보시면 한번 쭉 열어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가지 계속 올라가는 주식은 없어요. 예. 근데 결국에는 큰 흐름으로 빠지고 있느냐 올라가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그럼 결국 이것도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빠지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 한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먼저 차트를 먼저 보면 큰 흐름으로는 굉장히 빠지고 있죠. 예, 예전에 4만 원을 넘어갔던 이제 2015년에 4만 3천 원까지 했던 주식이 지금 18,000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최근에 이때 반등이 한번 살짝 나왔어요. 추세를 전환하는 것처럼, 그죠? 이때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죠? 매수가가 19,300원. 얼마 다행히 이거는 얼마 안 물리셨네, 이거는. 예, 요때 이제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 이 반등 나오다가 부러졌죠, 지금 다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셋과 대우증권이 합병을 해서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결국 지금 대우증권을 인수하겠다고 박현주 회장이 나서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더 큰 회사를 인수하는 거죠.
예, 덩치가 굉장히 큰 회사를 인수하는 건데 대우증권 하면 굉장히 오래된 브로커리지가 중심이 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우증권이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이제 동서증권처럼 그 사관학교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권사에서 그 저희 회사의 뭐 임원분들 중에도 뭐 대우증권 출신들이 많으시니까 근데 결국에는 미래에셋증권이 지금 주식형 펀드로 되게 떴던 증권사죠. 예, 2007년도에 엄청나게 성장했던 증권사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때 우리 사주를 받았던 그 여직원조차도 뭐 엄청난 부자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그때는 되게 호황을 누렸습니다. 근데 2008년도 금융위기 오고 나서 또 한번 안 좋아졌었죠. 근데 문제는 미래에셋은 수익 구조가 대부분 다 이런 약간 펀드 쪽에 몰려 있습니다. 예. 핵심 영업도 그렇고 미래에셋증권 직원들은 가장 힘든 게 펀드 팔고 뭐 이런 것들 상품을 계속 팔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추세적인 증가세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주식형 펀드가 재미가 없었잖아요. 6년 동안. 지금 코스피가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건 아시죠, 어머님? 예, 1900개에서 1850, 뭐 20 이렇게 내려가면 다시 또 반등해서 한 2000 근처 가면 또 빠지고 이거를 계속 지금 6년 동안 반복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형 펀드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안 나고 계속 제자리 걸음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펀드를 2000포인트만 넘어가면 자꾸 펀드 물량이 나옵니다. 예전에 가입했던 거. 예. 그런 것들 때문에 미래에셋 같은 경우도 조금 뭐 요즘에는 뭐 섹터 펀드라든지 뭐 이런 새로운 상품들을 많이 만들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영업이익은 조금 정체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또 굉장한 브로커리지 회사입니다. 약간 주식 거래가 중심이고 물론 금융상품도 하지만 뭐 결국에는 이런 약간 성격이 완전히 다른 증권사 둘이 합쳐져서 어떻게 보면 시너지가 나면 되게 좋겠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물리적으로나 뭐 이런 것들은 합병을 시킬 수 있는데 지금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직원들도 이제 서로 이제 같이 뭐가 이제 융합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아직 우려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뭐 제가 이제 증권사에 있으니까 그런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지금 동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래에셋이랑 대우증권이랑 그리고 최근에 그 미래에셋이나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많이 팔았던 뭐 ELS 상품 이런 거 있습니다. 뭐 이런 건 가입 안 해보셨죠? 예, 파생상품, 이제, 그 ELS라는 거를 많이 가입을 시켰는데 고객들한테 이런 것들이 손실이 좀 많이 나면서 지금 굉장한 부담감으로 좀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ELS가 지금 뭐 특히 이제 홍콩 항생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 연동해서 했던 것들 지금 엄청나게 손해를 봐서 지금 최근에 이제 증권주들이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증권주들이 조금 반등을 보인 거는 지금 배당 소득세를 좀 낮춰주겠다. 정부에서 이렇게 좀 나와서 뭐 15.4%를 뭐 9%대로 낮추고 뭐 약간 이제 그 종합과세 대상자들한테는 25%로 뭐 그냥 분리과세 시켜주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 것들이 호재가 돼서 증권주들이 조금 오늘은 좀 많이 반등을 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그렇다고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을 인수하고 나빠질 거냐 무작정 뭐 그렇게 보진 않고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술적으로 2만 원, 1,000원 뭐 이렇게 근처 오면 반등 나와서 올라오면 제가 볼 땐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2만 1,000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진짜로 이제 좋아지면 증권업황도 돌아서고 뭐 코스피도 좀 좋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대외 경제가 좀 좋아지면 주가는 증권주는 자연스럽게 따라가겠죠. 예. 거래량도 늘고 하다 보면.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좀 우려가 많아서 반등 나올 때 좀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거를 정리를 했어요. 예. 원익 IPS를 제가 좀 예. 사고 싶은데 그게 괜찮을까요? 아, 예. 당황스럽게. 예. 예. 원익 IPS는 당분간은 사지 않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제가 장기로 조금 가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거 예. 너무 못 사. 요즘에 장기로 두면 먹었다가 다 토하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잘 보셨다가 잘 파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원익 IPS는 저는 좋게 보긴 하는데 조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상황은. 그래서 지금 저도 그저께 갖고 있던 원익 IPS 물량을 12,000원대 다 던졌어요. 11,900원 이렇게.
예, 물론 다시 좋아질 수 있겠지만 최근에 조금 삼성에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장비주다 보니까 조금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AP 그거는 괜찮나요? 예? 아, 네, 시청자님. 예, 예. 네, 저희가 진단 지금 해드릴 수 있는 게 세 종목이라서요. 또 네. 추가적으로 진단을 받고 싶으면 추후에 연락을 주시던가 아니면 이따가도 저희 차장님께서 전략을 말씀해 주시니까요. 그때 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세 종목 진단 받으셨는데 도움 많이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언제든지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저에게 연락 주시고요. 너무 또 이렇게 처져 있지 마시고 타이밍도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또 전화 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프리미엄 VVIP 포트폴리오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게시판과 증권 통해서 많은 종목들 또 진단 요청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참여 방법 또 확인한 다음에 바로 또 선별해서 진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